기본적으로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상공인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해 황성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성현 네. 변호사입니다. 네. 네. 본인 소개 혹시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황성현 변호사고요. 네. 그 국회에서 한 8년 정도 보좌관 비서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개업에서 지금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오늘 궁금했던 게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네. 법률이 좀 있긴 있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래요? 네. 사실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오, 보고 그 읽겠습니다. 정도? 네, 보고 읽어주시면 우선은, 네. 지금 최근에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이제 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곧 이제 제정이 될 건데 이건 네. 아주 큰 기본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아주 많네요. 생각보다. 네네.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사실 뭐 국회에서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에서 뭐 예를 들면 국회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회에다가 입법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입법 제안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 시청하신 여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입법 청원 형식으로 해서 국회에다가 법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소상공인들은 법보다는 사실 뭐 행정관청이나 뭐 센터 이런 곳이랑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실 생각하기 그렇죠.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뭐 법률 제정 과정이나 뭐 이런 네. 것들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영향을 받는 건지 궁금해요. 네. 네. 사실은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센터나 네. 예를 들면 아니면 경찰서나 구청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근거가 기본적으로 법이나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나 규칙 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구청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을 제대로 알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법률이나 시행령을 알아야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건 진짜 중요하다. 법률 중에서 요거 하나는 꼭 먼저 알아두고 시작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제가 처음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이 아주 많아요. 그 아주 많은 이유가 각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법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전통시장 다르고 도시형 골목가게 다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유통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예를 들면 법을 제대로 아시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는 네. 그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마트나 큰 대형 마트나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었을 때 소상공인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실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좀 더 그 소비자들한테 효과적이면서도 지역에 계시는 그 예를 들면 상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법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계속 입법 청원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한테 말하시고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다가 뭐 국민청원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전통 시장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에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이 있어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법들을 제대로 아시고 법위에는 예를 들면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법원 중에는 그런 것처럼 법을 제대로 알면 혹은 시행령, 법으로부터 시행령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알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 달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맞는 법률을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납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어, 있습니다. 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는 네. 지역 그 거리 제한이 있어요. 어. 정확하게 거리 제한이 예를 들면 1km다. 그러면 그 1km 안에는 더 이상 파리바게뜨가 예를 들면 입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빵집들 쪽 좀 사는 거죠. 대신에 커피숍은 없어요. 사실 이 법의 맹점이긴 한데 커피숍은 이렇게 막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생겨나도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숍은 길 건너지 않아도 한 라인에 3-4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빵집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고 대기업의 파리바게뜨, 빵집, 예, 대기업의 그렇습니다. 빵집은 네네. 그런 또 법률이 있었네요. 네네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 사실 제정이 되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선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법률이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얘기 드렸던 그 빵집 예를 하나 들게요. 네. 빵집이 예를 들면 요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만약에 제정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근처에 예를 들면 합정역인데요. 이 근처에 예를 들면 전통이 있고 독특한 형식의 빵집들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 법이 제정되고 또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뭐 제과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 전통이 있고 그리고 특색이 있는 개인 빵집들이 살아납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신도시인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대규모 점포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동네 그냥 마트나 조그만 마트죠. 마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이제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대규모 땡큐 땡마트.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은 그 대형마트들이 꽤나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리고 들어온 지 한 1년 만에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남은 게 편의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 다 어디로 가시냐는 거를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폐업하시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풀리신 분들 폐업하시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아니면 폐업하시면서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해서 투자금이 수억 정도 하시는데 그 투자금을 다 회수 못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사실은.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실효성 있게 지금 작동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숍도 마찬가지고요. 커피숍도 지금은 여의도나 광화문 근처에 그 땡땡벅스가 20개, 30개씩 있어요. 예, 작은 1km 반경 안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어떤 커피숍도 그러니까 개인 커피숍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해야 자신들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피부에 와닿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 제정 과정에 동참이 하고 싶어요. 소상공인 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작은 건데 이거를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을 수도 없고 혼자서 유튜브로 막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하나. 지금 변호사 이름이 아래로 혹시 나가면 네, 찾아오십시오. 네, 네.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 여론이라는 거는 특정하게 답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론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그 말들이 퍼지고 해가지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정책들이 모이고 근거가 필요한 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청원을 하셔도 좋고 누굴 찾아가서 얘기하셔도 다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은 건 사실 소상공인들께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네. 네. 법률 제정 과정에 동참하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되자. 무슨 드라마처럼. 네네네.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그게 방법인데 좀 어렵다면 아주 어떻게 해야 어렵죠. 될까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300명 딱 뽑으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든다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쭉쭉 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못 되면 그 주변에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한테 자신의 억울함,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것도 어렵다. 개인적으로 보좌관 아는 비서관이 없다. 그러면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런 법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심지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도 오기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얘기를 하면 그 의견들이 모이고 예를 들면은 광주 소상공인 연합회, 대구 소상공인 연합회, 대전 소상공인 연합회도 똑같은 의견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국적인 의견인 거거든요. 그거를 중앙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모아서 국회에다 입법 청원도 하고 그 산자중기위원회에다가도 입법 청원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그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사실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이번에 사실 어렵게 지금 국회 문턱을 하나하나 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 거의 다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넘어가서 이번 대수가 끝남과 동시에 소상공인 기본법이 넘어가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됩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뭔가 조금 든든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법률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내 앞에, 바로 앞에 살 길이 막막한데 이게 내가 법률 제정 과정까지 참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인터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네.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황성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